조합이 올해 왜 사업 목표를 이렇게 세웠고 왜 이렇게 사업 계획을 가져갈 거냐, 그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가지고 이제 확정된 노조 조합의 사업 계획을 지부와 지회의 사업 계획과 결부지어서 조합원들한테 설명하실 거잖아요. 거기에 활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조합원과 나눌 때 첨부해서 이런 내용이 좀 같이 결부돼서 설명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세와 노조 사업 방침. 정세라는 걸 왜 우리 노동조합이 얘기를 할까? 이건 항상 제가 시작할 때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경제 상황과 이런 것들을 그냥 분석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노동조합은.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자본과 우리 노동 간의 여러 가지 힘의 역학관계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해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역학관계에서 어느 정도냐, 그거를 분석하려고 정세라는 거를 정치, 경제, 우리 상황 이런 것들을 자료에 담고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의 전략과 전술들을 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정세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두 번째 시간에 나 교수님이 쭉 설명해 준 것이 많았죠. 트럼프 더 험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맞아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어. 오기 전에도 실제로 전 세계는 몇 년 전부터 저성장 기조를 갖고 있었어요. 계속 3%면 그냥 기본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낮은 성장률로 계속 갖고 가는 속에서 일부 국가들, 그러니까 최근 한 10몇 년간은 중국이 10% 이상 쭉 상승하면서 세계의 제조업, 특히 제조업의 수요, 공급,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들 다 빨아먹었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수요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한 시기가 이제 지났어요. 중국도 이제 최근 한 2, 3년 새에 보면 10% 이하로 다 성장, 7, 8%, 그리고 올해는 더 4%, 5%를 예상하고 있어요. 중국마저. 그래서 이러한 성장률을 가진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상황, 미국이 어쨌든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이 오른 거거든요. 우리 제조업을 보면. 그래서 이런 패권 다툼이 아직도 진행 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경제를 얘기하면 좀 전 시간에 다 얘기를 하셔서 암울하다, 이 한마디죠. 암울하다는 상황은 실제 경제 성장률을 1.9%로 내다봤죠. 근데 12상 개헌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바로 1.8% 떨어졌고, 최근 1월달 지나고선 1.5%로 떨어지죠. 예상치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물가도 1.8%로, 1.9%로 예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1.8%라는 얘기가 믿어지나요? 특히 가계경제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든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자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장난 아니죠. 왜? 계엄 이후에 환율이라는 게 확 뛰죠. 환율이 뛴다는 건 우리나라 돈이 국제적으로 값어치가 없어진 거예요. 윤석열의 그 파렴치한 그 계엄 그 한마디로 우리 국가의 경쟁력, 국가의 국부가 가치가 확 떨어졌어요. 단적으로 주식은 150조가 빠졌잖아요. 계엄 이후에. 150조라는 나라 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이 무조건 오르죠. 계속 그 한 2, 3년 동안의 세계 경제와 패권 경쟁 속에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랐는데, 그 사오는 가격도 우리 돈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100원에 사오던 걸 120원에 사와야 돼요. 이러한 상황. 그리고 내수 부진에 대한 얘기는 하셨죠.
좀 전에도. 예.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내수 분인의 원인은 우리는 낙수 효과 안 믿었어요. 예. 소득주도 성장론을 우리 믿죠. 예. 그게 우리 노동 중심의 경제 구조니까. 그러니까 보수가 얘기하는 삼성이라는 이런 재벌들을 키워서 그래야지 국가 경제가 흘러서 우리 국민이 산다. 이런 낙수 효과 없다는 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수치에서 봤듯이 노동소득 분배라는 거. 국가가 한 해 동안 번 거에서 우리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윤석열 이후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산의 주역이지만 우리가 소비의 주역이고 가계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한국 경제는 임금, 우리가 받는 임금이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90%를 책임지고 있어요. 10%가 국가에서 하는 복지 혜택이거든요. 우리 소득이 안 오르면 당연히 기본빵으로 다양한 원인 중에서도 우리 소득이 안 오르면 내수가 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그럼 정치를 봅시다. 정치를 왜 해? 지금 탄핵이라는, 그리고 계엄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정치 이슈가 모든 민생 이슈를 다 빨아먹고 있어요. 그쵸? 민생이 없죠.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 예상이 됐어. 그게 더 어려웠는데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내수를 어떻게 살려야 되고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위한 제도 개혁들에 대한 얘기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빨아먹고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 계속 탄핵. 열받았죠? 며칠 전에 이렇게 나오는 이 장면 하나에 열받은 국민들이 대다수죠. 이러면서 민생에 대한 얘기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국회 내에서, 정치에서, 뉴스에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 노동의 정세를 한번 봅시다. 노동은 최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거죠. 12.3 윤석열 계엄은 그 이전에 우린 3년간 노동은 계엄이었다. 이 표현이 맞죠. 네. 윤석열 집권하고 계속 노동만 탄압했잖아요. 한 거 없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 노동도 힘들었어요. 그리고 더 위기는 뭐냐면 윤석열조차 얘기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우리 노동계층에서의 이중구조, 좀 더 못 받는 노동, 이게 확산되는 이거에 대한 개선점들이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노동의 위기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많죠. 어떤 위기가 가장 커요? 각자가 다 틀릴 텐데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장 크죠. 범지구적으로 보면. 그리고 어쨌든 경제 상황이고 이런 상황. 그리고 우리 노조 내부의 상황. 그리고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우리 민주노조잖아요. 노동조합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인식이 더 좋아졌나요? 탄핵 이후엔 좋아졌죠. 왜? 개혁을 할 수 있는 조직적인 움직임은 우리밖에 없고 우리가 답일 건 맞아요. 한국 사회에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진보적인 시각, 노동은 진보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나아졌지만 최근 몇 년간 국민 인식 조사를 보면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사회적 시선은 좋지 않다는 게 이데올로기처럼 퍼져 있어요. 네, 그런 상황. 그러나 그걸 위기라고 했다면 지금은 우린 기회로 갖고 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 이후에 개혁의 민주노총 깃발이라는 이게 탄핵 그 세력의 그 상징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사회적으로도 옳고
이런 것들이 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탄핵이라는 집회 속에서 나가서 뭐를 외치죠? 그래서 사회 대개혁. 그쵸. 사회 대개혁을 외쳐요. 그럼 사회 대개혁의 뭐냐? 개혁의 위제, 그리고 그것들을 실현시켜 나갈 방법, 이거를 새롭게 재편하는 게 우리한테는 기회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 또 어떤 환경이 있냐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화섬 내부만 살펴볼게요. 저는 화섬 노조에서 일하고 있고 다 화섬이니까 화섬은 한 230 몇 개의 사업장이 있어요. 네, 5개인가 까먹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실제로 50%가 5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우리. 그리고 72%가 100인 미만이에요. 대다수가 우리는 영세 사업장에 위치해 있어요. 사업장이. 이러한 경제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가 아니라 지금 경제 침체를 얘기하죠.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왜? 돌파구가 없으니까. 아까 나 교수님 거기에서도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는 경제 성장의 요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소위 우리 인터넷상에도 나오는 한계 기업, 원자재 가격, 그 맨날 그 단가 경쟁 속에서 그나마 끼역 운영했던 100인 미만 사업장들 어떨까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돈을 벌 수 있는 기세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왜? 원자재 값 하지, 내수는 없지, 생산 가격 올라, 팔 데는 없어. 이러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건 맞아요. 그럼 우리 70%에 속한 사업장은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그리고 부분별로 볼게요. 우리 업종을 쭉 보면 IT가 쭉 있고 석화가 있고 일반 제조업, 뭐 식품 다 있는데 두 가지만 보면 석화산업은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죠. 네. 석유화학산업은 지금 한계에 봉착되어 있고요. 실제로 산업 구조가 변할 거예요. 지금 우리 여수 쪽 동지분들이 많이 왔고 울산 쪽도 왔지만 여수 쪽은 현실화됐고요. 네. 석유화학 가장 큰 건 뭐냐면 기업도 투자를 안 해요. 네. 기초유분이라는 납사를 통해서 했던 후방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 전방산업, 우리 소비자에 밀접한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들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자본들이 투자를 안 하고 제품이든 라인들을 철수시키고 있어요. 새로운 투자가 되는데 새로운 투자 계획은 1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 이 구조 속에 있는 우리 노동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실제로 대규모, 그러니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폐업이라는 것도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게 예상되는 거예요. 울산도 그래요. 울산도 울산화학공단 있죠. 석유화학공단. 거기 내년도에 완성하는 샤인 프로젝트라는 9조짜리 사업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마디로 돈이 안 돼서 정유사들이 S-오일이 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정유사가 S-오일이라는 정유사가 석유화학 제품, 안 건드렸던 석유화학 제품까지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울산산업단지에 있는 범용 소재, 범용 그 일반적인 우리 화학 제품들 만든 업체들은 안 돼요.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석화산업은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왜 석화산업이 30년 동안 인공호기를 달았던 이유는 중국이 계속 수요를 창출해서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석화산업에 대한 자금률이 100%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국가가 아니라 이제 수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화산업이 이렇죠. IT가 좋지는 않아요. IT도 좋지 않아요. 나왔죠. 네. 게임 산업과 이 부분. 그래서 계속 분사와 희망퇴직들이 되고 있죠.
한 2, 3년 전에는 IT 게임 개발자들 막 인력 모시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땡기면서 막 사람 했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다른 제조업,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 상황 속에서 일반 100인 미만 사업자 이런 것들, 우스개로 이런 거예요. 통사임금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통사임금이 올라. 이걸 두려워하는 사업장들이 많아졌어요. 웃기지 않아요? 임금이 오르는데, 근데 지불 여력 때문에 미리 걱정하는 이런 사업장들이 많아졌다. 지금 상황. 이거를 얘기하려면 어쨌든 구조조정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경제 상황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당장 교섭을 이제 시작할 건데 그럼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본이. 우리 힘들어요. 맨날 교섭 상견례 때는 얘기하죠. 맨날. 또 올해는 진짜 더 얘기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돌파할 거냐. 아까 우리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회를 그리고 현장을 바꿔나갔어요. 그렇죠? 이 교섭과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정책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일상 활동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섭이라는 체제, 우리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다고 해요. 왜?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교섭 체계는 기업별 교섭 체계인데 이게 고착화된 거는 80년대 체제, 80년도 15%, 20% 경제 성장기에 만들어진 체계예요. 사업장과 다이다이 붙어서 야 너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줘. 우리를 복지를 늘려줘. 이 교섭의 특성화된 거죠. 근데 경기 변동 그리고 경제 침체기에 사업장 교섭에서 우리가 돈을 더 줘. 이런 걸 얘기하기에는 되게 점점 몰리고 있다. 그래서 교섭 체계를 기업별 교섭도 갖고 가지만 우리가 진짜 사회를 변화시켜. 우리 임금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월급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도 있지만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것도 임금일 수도 있고요. 큰 틀에서 노동소득을 변화시키는 건 사회 안전망이에요. 네. 하다못해 우리 국민연금 이제 4년 내에 4% 오를 건데 네. 그럼 내 실질 소득이 줄어들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이거를 기존 교섭 구조, 개별 사용자와 우리 노동조합, 산별이라는 노동조합이 이렇게 하는 구조 속에는 그런 것들 탑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별 교섭을 넘어서 다른 교섭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 우리의 고용의 그리고 근로조건을 개선시킬 방안들이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산별 교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별 교섭 체계를 넘어선 산별 교섭 체계. 이런 거고 구조조정 막아야죠. 어떻게? 인단형 투쟁도 있지만 고용을 건들면 우리는 투쟁한다. 집단적으로 투쟁한다. 이 계획 속에서 막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투쟁. 네, 대정부와 투쟁들을 벌여내죠. 그리고 개별 자본에 대해서도 엄포를 두고. 지금까지 교섭과 투쟁 구조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72%가 100인 미만이니까 4만 우리 기존의 4만인 우리 산별노조가 다이다이 붙어서 그래도 승리하는 투쟁들을 많이 만들어갔어요. 영세하니까. 근데 여기도 답이 없대. 그래도 그 답을 더 늦추고 우리 뭔가 고용을 지키는 투쟁들을 해나가자 집단적으로. 이게 사업계획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세를 분석하면서. 이랬던 그래서 이 정세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4가지로 목표를 잡은 거예요. 뭐냐? 첫 번째는 기존의 기업별 노조 활동만으로는 지금의 경제 침체기 그리고 노동의 위제 뭔가 기업별로 해결할 수 없는 위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기업별 교섭 체계를 극복하고 그에 맞게 노동조합 조직 운영들을 만들어가자. 이게 첫 번째로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우리가 매년 했던 기업별 교섭 말고 산별 교섭, 초기업 교섭이라는 것들을 시도해보고 우리가 경험해보자. 그게 태세구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하자. 세 번째는 우리 지금 힘든데 그래도 우리 고용, 내 고용이 지켜져야지, 우리 조합원들의 고용이 지켜져야지 가게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아요. 이 고용보장투쟁, 이거를 어디든 터지면 전체가 집중투쟁으로 가자. 이게 목표입니다. 네 번째는 계엄의회 초래함. 내란 세력을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의 얘기, 노동중심의 사회대개혁, 새 판을 짜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거리로 나가고 국회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의 요구들을 해나가자. 이게 네 가지 목표입니다. 이 속에 다양한 사업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목표를 이 네 가지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 목표에 맞게 쭉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산별교섭, 태세구축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힘있게 교섭 주기를 맞춰서 임팩트 있게 어느 해는 임금 아니면 어느 해 단협 요관을 가지고 오만이 덤비자. 그래서 주기도 맞추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의 교섭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사업 계획들이 하나씩 추가되는 거고, 조직이 클수록 보이스가, 사회적 보이스가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직 확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 노동중심의 얘기를 더 힘있는 조직. 구체적으로 일노총이랑 이노총이랑 이 차이도 커요. 국회나 정부가 바라보는 시각이 틀리고 대정부 기관에 들어가는 이것도 틀려지긴 해요. 그래서 조직 확대는 질적 우리의 얘기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담보해야 될 것은 맞고, 기본적으로 노조는 또 조직 확대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가죠. 노조 운영은 그래서 그거에 맞게 교섭과 투쟁을 앞으로 더 나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자라는 거고, 투쟁, 고용보장 있으면 어디든, 지금 현재 벌써 2개 사업장이 거의 폐업을 해요. 이런 사업장들이 생겨요. 이런 사업장이 생길 때 진짜 우리 전체가 집중해서 막아자. 산해하청은 작년에 그거를 여수에 산해하청 위기를 감지하고 그거를 덤벼서 고용안정 협약서를 만들었어요. 1년짜리지만. 그래서 올해도 어쨌든 고용안정이라는 부분은 산해하청은 들고 가야죠. 이런 것처럼 고용보장 투쟁을 한 사업장, 한 지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5만의 화성의 문제로, 조합의 문제로 해서 투쟁하자라는 거고, 우리의 얘기, 산별교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들을 노동절 때, 그리고 11월 전노대 때 외칠 거거든요. 그때 우리 조합원들 10% 해서 나가자. 이게 조직창가 방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결정했어요. 지금 광장이 비어있죠. 왜? 정치가 지금 비어있으니까. 거기 나가서 선점해서 노동중심의 사회 대개혁을 하자. 정치권들아, 노동자 서민들을 이렇게 죽겠다.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단위대표자 수련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후 전망들을 세워날 계획입니다. 임금 요구안은 보시면 알겠죠. 임금 요구안은 뭐 여러 가지 경제 수표가 있어요. 그러면 교섭에 들고 가면 이럴 거예요. 지금은 또 1.5% 경쟁 수준인데 이게 맞아요? 그러면 그 물가는 장난이냐고 맞받아치는 교섭위원들의 자세가 있죠. 교섭위원은 절대 말빨로 치면 안 됩니다. 예의 있게 그런 걸로 활용하시라라는 거고, 위임원칙, 대각선 교섭이 왜, 아까 뭐 전현도 말씀하셨지만 대각선 교섭은 자본한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너네 우리 단사가 약해지만 단사가 싸우는 게 아니야.
전체 산별이 싸우는 거야. 명확히 알아.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태세, 그 교섭의 그 원칙 속에서 정립해 나가자라는 거고, 타결 원칙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주요 원칙들은, 일정들은 여기에 저같이, 이건 조합의 일정이고, 여기에 지부와 지회 일정들이 추가될 거예요. 그런 걸 참고하셔서 올해 힘있게 조합원들과 사업계획들을 논의하시고, 또 지회별로 사업계획, 조합원 총회에서 잘 세워서 힘있는, 그리고 결국엔 올해 진짜 힘든 해는 맞아요. 여러 상황이. 그렇지만 연말이든 내년 초에 올해 잘 싸웠다. 그리고 내년 또 힘있게 또 싸우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